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또는 이것은 검찰 경찰 간의 직역 싸움 뭐 쉽게 말하면 밥그릇 싸움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한 피해를 당한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하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또 주변에 이제 경찰 분들도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에 돈을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을 떼어서 고소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하루가 여삼춥니다. 빨리 해결을 해 달라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보통 한 뭐 몇 개월이 지나죠. 그럼 잘 안 뭐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해결이 안 되죠 보통. 그런데 어쨌든 검찰로 보냅니다. 또 검찰에 또 시간이 간다고요. 그런데 검찰로 보냈을 때 검찰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아 A, B, C만 확인하면은 이 사람 해결이 되겠구나라고 하면은 그 검찰에서 검사가 그냥 그걸 해결하면은 그 억울한 피해자한테 제일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 억울한 피해자는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가 있겠느냐.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요즘 핫한 이슈를 깐부와 함께 만나보는 시간. 우린 깐부잖아. 초대석 시작됐는데 오늘 모실 깐부는 윤석열 당선인 특별 부자기자 전 국민의힘 의원이신 박민식 의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금 가장 핫한 이슈에 제일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분이세요. 왜냐? 의원님이 의원하시기 전에 중앙지검 특수부 일반 형사보다 아니라 특수부 검사를 중앙지검에서 하셨고 의원을 하셨고 윤석열 당선인 후보 시절에 선대본부 전략기획실장을 맡으셨고 지금 또 당선인 특별부자역이시잖아요. 국회의원도 하셨고 특수부 검사도 하셨고 현재는 당선인 특별부자역이시니까. 특별부자역 그런데 뭐 하는 건가요? 정치판에 특별자가 들어가는 직함 중에 제대로 된 게 없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특보 뭐 이런. 그래서 저는 뭐 전혀 윤석열 당선인 무슨 측근이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선대위 처음에 저 경선 때 그 꾸리실 때부터 같이 하셨잖아요. 아니 뭐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 한 500명 1000명도 넘을 겁니다. 아 그래요? 뭐 아시다시피 윤핵관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윤핵관은 거기 명명되시는 분에는 현직이 아니시니까 그런가 보다. 일단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하고 그래도 좀 가까우신 분이고 선거 때부터 같이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검찰 시절에도 알고 지내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지검 특수 1부에 수석 검사를 하다가 당시에 이제 뭐 이런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하다가 제가 사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마찬가지로 평검사였는데 저한테 그때는 몰랐죠. 근데 갑자기 전화를 해서 한번 보자. 왜 사표를 쓰냐? 지금 변호사에서 돈 못 버니까 빨리 다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라. 그렇게 해서 제가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랬구나. 어찌됐건 간에 입법부랑 행정부 다 경험해 보신 거고 진짜 특수부 출신이니까 이 검수완박 문제에 대한 또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저희 단도직 입장을 좀 여쭤볼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 요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기본적으로 저는 원안이나 중재안이나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입법부 특히 입법이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첫째. 그런데 이 검수완박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말은 법이지만 억울한 피해자를 뭐 어떻게 보면은 외면하는 그리고 반대로 권력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법의 원칙에서 출발하면 법도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어디 방송에 가서 이런 법은 법도 아닌 법을 만들려고 하면은 차라리 입법권을 박탈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제 소신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법의 정신도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제 이른바 적법 절차. 이제 뭐 법조인이신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듀 프로세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법은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거의 이제 마지막 한 뭐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성급하게 뭐 꼼수 탈당까지 하고 모든 절차를 다 어겨가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헌법 그 검사의 영장 청구 조항 그 명시적인 조항하고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원안이든 중재안이든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둘 다 문제가 있고 특히 중재안도 나름 뭐 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패나 경제 수사는 검찰 수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가장 뭐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면은 뭐 공직자 비리다, 선거 사법이다. 아니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들 자기들끼리 짬짬이가 되어서 자기들의 범죄는 아예 수사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법도 아닌 거죠. 네.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을 추진하는 분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니 뭐 피해를 구제 못하고 뭐 부패한 사람만 좋다고 하는데 수사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빼서 뭐 경찰로 가든지 중대범죄수사청 가든지 공수처 가든지 누군가는 수사할 건데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난리야 뭐 이런 얘기들 하시던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예컨대 범죄를 잡는 선수가 한 명이 두 명이 세 명이 그러니까 한 명보다는 두 명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두 명보다는 세 명이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세 명보다 예를 들어서 잘하는 세 명이 있는데 그중에 굳이 그거를 줄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런 논리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지금 뭐 경찰로 이관하면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쉽게 하지만 공수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수처 지금 뭐 그렇게 한 10년 동안 주장하다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도대체 한 거라고는 뭐 누구 한 명 기소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수사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이런 한 70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데에는 상당한 그런 논의가 아주 심도 있게 있어야 된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럼 경찰로 가는 거는 좀 이제 아무래도 검찰의 수사력이 우수하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수사의 우수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또는 이것은 검찰 경찰 간의 직역 싸움 뭐 쉽게 말하면 밥그릇 싸움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한 피해를 당한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하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또 주변에 이제 경찰 분들도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에 돈을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을 떼어서 고소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하루가 여삼춥니다. 빨리 해결을 해 달라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보통 한 뭐 몇 개월이 지나죠. 그럼 잘 안 뭐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해결이 안 되죠 보통. 그런데 어쨌든 검찰로 보냅니다. 또 검찰에 또 시간이 간다고요. 그런데 검찰로 보냈을 때 검찰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A, B, C만 확인하면은 이 사람 해결이 되겠구나라고 하면은 그 검찰에서 검사가 그냥 그걸 해결하면은 그 억울한 피해자한테 제일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 억울한 피해자는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검찰이나 경찰의 그런 문제 또는 여당이나 야당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를 당한 우리 국민들은 다 잠재적 범죄 피해자입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억울한 그 국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 박민식 전 의원도 기본적인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전통적인 입장과 마찬가지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검사박의 원안 자체에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뭐 절대 반대입니다. 중재안도 마찬가지.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그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 법에 대해서 존속 입법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저 중재안을 서명을 했을까요? 제가 이제 원외에 있고 저는 일반 당원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 진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일반 당원의 입장과 또 원내 대표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원내 대표는 아무래도 원 구성 또 국회에서 우리 여당을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의석수의 한계 또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거를 무시하고 왜 안 했냐라고 뭐 타박할 필요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아쉬움은 솔직히 있습니다. 좀 더 뭐 여야의 협상이나 또 원내에서의 의견 수렴 같은 거를 좀 광범위하게 받아서 조금 했으면 어떻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다만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다만 아무래도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다 끝나가고 특히 이제 저기서 쉽게 말해서 좀 아주 강하게 172석이라는 압도적인 그 힘을 가지고 압박을 하는 상황. 특히 그런 힘으로 압박하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시간적인 한계로 압박을 하면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초이스가 몇 가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래 그 뭐 성품이나 캐릭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강한 분이거든요.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 상당히 강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협상 그 중재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데는 참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육지책,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충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떻든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여론 또 국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뭐 과거에도 그렇게 협상을 해서 합의가 되었다 손치더라도 또 그 이후에 뭐 합의가 파기되는 경우도 있고 재협상하는 경우도 있고 수정 법안도 다 그 합의된 법안이 그 다음 날 수정안으로 바뀐 경우가 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회 내의 그런 협상 과정의 일환으로 좀 너그럽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합의했어도 당내 의견을 다시 들어가지고 재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그렇죠. 취지인 또 거잖아요. 시기가 달라지면은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거 탈출구가 있습니까? 퇴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전에는 민주당의 어떤 민영배 의원의 뭐 소위 말하는 꼼수 탈당 또 그 다음에 170석 거의 아직은 여당이니까 밀어붙이기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해서 강력 저지했잖아요. 근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합의는 했어요. 근데 지금 합의안 다시 물르자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명분이 있을까라는 그리고 또 이 상황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또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모양새는 뭐 조금 그 물르는 그 측면에서 궁색한 측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일 처리하다 보면은 뭐 또 오늘 내일 또 상황 변경이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심사숙고 해보니까 국민들의 뜻이 이런 것이더라. 이러니까 뭐 민주당을 마지막 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민주당을 저는 충분히 설득한 민주당에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이 추진된 발의 과정 그다음 논의 이런 거 절차를 보면은 그냥 목표를 정해놓고 고지점령하듯이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반대를 못하냐? 이 강성 의원들 한 뭐 10분 정도가 뭐 철험합니까? 뭐 이런 분들이 이거를 이제 밀고 나가면서 그 민주당의 열렬 지지층 그분들을 어떤 동력으로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놓고 반대를 하면은 문자 폭탄 날리고 뭐 이렇게 조리돌림 하니까 그러면 또 내년 후내년에 선거 있고 공천 받기 어렵다. 이런 어떤 공포감 때문에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그냥 휩쓸려 따라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제 솔직한 진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쯤에서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제일 궁금해지는데 이 처음에 금요일 날 합의안 나왔을 때부터 일단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도된 거 보면 지금 현재 버전은 윤석열 당선인도 여기 이제 반대하는 것 같아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얘기들을 보면 좀 우려하고 있다. 헌법같이 국민 우선 뭐 이런 얘기들 하니까. 그런데 합의했을 당시에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위 말하는 뭐 윤핵관이라고 불리고 지금 이제 여당이 되죠. 한 달 있으면 아니 보름 정도 지나면 여당의 이제 초대 원내대표가 되는 건데 이 중대한 법안을
검찰총장 출신인 당선인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을까? 그때는 당선인도 오케이 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세간의 의구심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제가 뭐 당선인과 그 권성동 원내대표 사이의 어떤 그 교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네. 제가 평소에 옆에서 지켜본 당선인의 그런 입장 또 이런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본인의 어떤 생각 또 본인 일처리 캐릭터 뭐 스타일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우선은 당선인은 지금 인수위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생 문제에 이제 집중하고 또 검찰총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당내 현안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당내 현안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모양이 적절치 않다. 네. 그런 기본적인 스탠스고 다만 그래도 중요한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짐작컨대는 윤석열 당선인의 보통 스타일을 보면은 누구한테 일을 맡기면 그냥 맡기는 거죠. 네. 믿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따지고. 그렇죠.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이걸 뭐 이 법안 뭐 1조는 어떻고 2조는 어떻고 3조는 어떻고 4조는 절대 그런 스타일이 아닐 겁니다. 합의한 6항 7항 다 뜯어보고. 아니 그리고 원내대표가 4선 국회의원이고 또 법률가 출신인데 그분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한다고 뭐 굳이 그때로 예하면서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거는 서로 간의 신뢰 또 믿음과 믿음의 기초에서 일을 맡기고 또 그것은 국회의 영역이기 때문에 당선인이 또 뭐 더 깊숙하게 이래라 저래라 할 그것도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여기서 그 당선인이 검찰총장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 그것은 뭐 어제 장제원 그 비서실장이 헌법 가치를 이야기했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당선인 그 사표를 쓸 때 뭐 검수완박 부패완판인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당선인의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지 않냐. 어제 장제원 실장도 그런 얘기 하긴 했죠.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고 얘기했던 총장 퇴임할 때 그때 얘기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선인 입장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떤 그 국회에서 일 이런 것들은 당에서 일 이런 것들은 관여 안 하고 있었는데 사업에 좀 문제가 생기니 이제 본인의 의사를 밝힌 것이다. 뭐 이렇게 저희가 이해도 되겠나요? 그렇죠. 뭐 디테일에 대해서는 관여할 스타일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관여할 일도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도 좀 해볼 건데 이 경기도 지사 경선에서 김은혜 의원이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지고 유승민 전 의원이 민심에서 크게 이겼는데 당심에서 더 크게 졌다 보니 뭐 지금 굉장히 윤석열 당선인을 좀 저격하고 있는 글들을 좀 올리고 있잖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는 뭐 유승민 대표도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같이 국회 생활도 하고 했지만 뭐 좀 적절치 못하지 않냐. 어떻든 선거의 승패에서 또 유승민 대표는 우리 당의 아주 원내대표까지 하시고 대권 주자고 또 우리 당의 그 지도자 분 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감정적인 그런 페이스북 그 글을 보고 좀 솔직히 많은 분들이 좀 아쉽게 생각을 했는데 선거라는 것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는 또 유승민 대표가 큰 그 마음으로 김은혜 후보의 손을 뭐 힘껏 잡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김은혜 후보가 당심에서는 많이 이기고 민심에서는 또 많이 졌다라고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이 당내 경선에서 역선택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우려점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죠. 유승민 왜냐하면 그 전에 의원에 대한 지지가 여러 번의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는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그게 김은혜 후보와 유승민 후보 그 차이가 사실은 어떨 때는
김은혜 후보가 앞선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걸 보면은 상당한 역선택이 있었다. 그렇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본선은 어떻게 보세요? 저 민주당은 김동연 후보가 확정이 됐어요. 김동연 후보 대 김은혜 후보의 매치업. 경기도가 대선 때도 사실은 졌던 부분이라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지방선거가 저는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경기도지사 선거가 어떻게 보면 활용 점정을 찍는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김은혜 후보의 경쟁력은 뭐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고 이제 또 특히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부터 취임을 하고 지금은 약간 조금 아쉬움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이 검수완박 국면 정국 그리고 인사청문회 국면 이런 것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고 그리고 이제 5월 말에는 바이든 또 네.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은 김은혜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 질문에 짧게 묻겠습니다. 네. 단답형으로 좀 대답해 주세요. 네. 성은 분당갑 출마설이 있으시던데 네. 출마하십니까? 아니 저는 뭐 지금 윤석열 정부 또 우리 당의 방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뜻보다는 당의 그런 명령 거기에 뭐 순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 당에서 자 분당갑에 박민식 전 의원 나가십시오. 그러면 나가시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도록 하고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박민식 저 의원과 가졌던 우린 깐부잖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